유벤투스의 16강 탈락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사실 벤피카를 상대로 실점이 좀 많았는데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나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4대3으로 패배를 했고, 유벤투스의 16강 탈락? 올 시즌을 쭉 보신 유벤투스 팬들이라면은 놀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리그에서도 흐름이 안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조 추첨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2조는 벤피카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맞춘 거에 대해서 제가 홍보를 안 하면 아무도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좀 하고, 알레그리는 다시 한번 나가야 된다는 강조를 하고,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얘기할 거는 유벤투스의 그 충격적인 탈락도 물론이지만 챔피언스리그 이 항상 유독 조별리그 때마다 꼭 죽음의 조가 아니더라도 충격의 탈락을 하게 되는 팀들이 있습니다. 시즌마다 한 팀 정도씩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시즌은 그 어떤 희생양이 일단 유벤투스가 된 것 같아요. 2013-14 시즌 이후로 첫 번째 16강 탈락이 됐고요. 당시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레알 마드리드, 갈라타사라이에게 밀려서 3위였거든요. 1승 3무 2패고 이때가 이제 콘테 감독의 마지막 유벤투스에서의 시즌인데,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콘테 감독의 챔피언스리그 잔혹사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시즌도 해당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즌 리그는 우승했는데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결국 고전을 면치 못했고, 콘테의 그 챔스 약간 징크스를 얘기할 때 소개되는 시즌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 다음 시즌부터 이제 콘테 감독은 이탈리아 대표팀으로 부임을 하게 되고요. 알레그리가 이제 유벤투스의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죠. 이때가 이제 알레그리 일기의 시작이었고, 어쨌든 이 유벤투스의 이전 사례가 그랬고, 이번에 또 유벤투스의 사례가 그런 것처럼 결국 이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마다 충격적인 16강 진출 실패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딱 10년 전이네요. 12-13부터 갈 건데 12-13 시즌에 이제 맨시티가 그 당시에 4위를 기록했습니다. 맞습니다. 조별리그. 이 만치니 감독이 2011-12 시즌에 아구에로가 QPR전에 극장골을 넣고, 만치니도 그때 에티하드 스타디움에 그 흔들리는 경기장에서 오른팔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 코치진하고 이렇게 막 껴안고 기뻐하던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맨시티가 2011-12 시즌도 사실 이 유럽파 대회에서는 결국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2012-13 시즌 이제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의 자격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맨시티가 잘하지 않겠냐는 예측을 좀 할 수 있었죠. 근데 이때도 사실 죽음의 조 얘기 나왔었던 조였긴 해요. 여기. 네, 조편성이 좀 가혹했습니다. 도르트문트, 레알 마드리드, 아약스와 같은 조인데 이때 3무 3패로 탈락을 했어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맞습니다. 이때 리그 성적은 2위였고, 이때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과가 어땠냐면 도르트문트에게 1무 1패. 물론 이 이후에는 도르트문트에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맨시티고, 레알 마드리드에게 1무 1패, 아약스에게 1무 1패인데 특이한 점은 모두 홈에서는 3무고요. 원정에서 3패입니다. 그러니까 원정 가서만 진 거고 홈에서는 지진 않았는데 다 비겼던 거. 그러니까 이 시기는 맨체스터 시티가 유독 챔피언스리그에서 더 많이 긴장했던 시기고, 그래서 토너먼트에 진입하는 것 자체도 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서 이제 스텝업을 하면서 최근에는 토너먼트는 당연히 진출을 하고, 여기서 이제 결승까지 올라보고 결국 이제 트로피를 드느냐 마느냐의 단계까지 왔는데, 이 시기만 해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유독 뭔가 부침이 많았던, 뭔가 이 무대를 되게 좀 어렵게 느껴했던 맨시티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똑같은 시즌에 또 다른 이 참사의 희생양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제 첼시죠. 첼시의 경우는 챔피언스리그 디펜딩 챔피언이었는데 이때 유벤투스, 샤흐타르, 노르시알란과 한조가 돼서 충격적인 결과 3위의 성적을 받아듭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일단 디마테오 감독이 이끌고 있을 때 유벤투스에게 1무 1패로 고전했습니다. 그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오스카 선수가 원더골 넣었던 게 유벤투스전이었어요. 그 돌면서 때린 슈팅 들어간 거. 근데 결국 그 경기도 이기지는 못했고요. 샤흐타르에게 1승 1패, 노르시알란에게 2승을 거뒀는데 샤흐타르와 첼시의 승점이 10점으로 동일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때 기준으로 승자 승기록을 먼저 보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챔피언스리그는 원정 다득점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샤흐타르가 승자승 전적에서 원정 다득점에서 첼시에게 앞섰습니다. 그래서 샤흐타르가 2위, 첼시가 3위가 되고요. 이때 디마테오는 결국 챔피언스리그에서의 부진, 리그에서의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즌 중에 첼시의 첫 번째 비결을 안긴 감독인데도 불구하고 경질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이었던 게 그거죠. 리그 순위 3위, 이거보다 중요한 건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했는데 그 팀이 조별리그에서 떨어진 게 더 충격적이었던 해였던 거죠. 게다가 첼시에서의 레전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이후에 이제 소년명수. 라파엘 베니테즈가 팬들의 반대에 뒤로하고 첼시의 감독으로 부임해서 결국은 이제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게 되는 2012-13 시즌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살펴볼 팀은 2014-15 시즌의 리버풀인데 로저스 때. 얼마 전에 우리 그 퀴즈쇼 100회 특집 때 제가 입고 나왔던 유니폼, 제라드 유니폼. 그때 1-4-1로야? 그게 1-4-1로 시즌이에요. 제라드의 마지막 시즌이기도 하고요. 이때 리버풀은 레알 마드리드, 바젤, 루도고레츠와 한조였는데 감독이 브렌던 로저스잖아요. 챔피언스리그에서의 부진은 예고됐던 행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첼시전이 있다고 주중 레알 마드리드전에 로테이션을 돌린 감독이에요. 아, 그랬었나? 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한테 2패를 당했고요. 예. 놀랍게도 바젤한테 1무 1패인데 마지막 그 6차전이 바젤전이었거든요. 예, 그때 예. 무조건 리버풀이 이겼어야 됐었는데 분투하긴 했었지만 결국 바젤에게 승리를 못했습니다. 누도고레츠에게 1승 1무인데 누도고레츠에게 안필드에서 이긴 경기가 추가 시간 극장골로 겨우 이긴 경기거든요. 그만큼 리버풀은 이때 챔피언스리그에서 되게 0910 시즌 이후로 오랜만에 챔피언스리그에 복귀한 시즌인데 이 팀도 결국 그때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어떤 그 긴장이 있었고 로저스는 챔스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조 3위로 유로파리그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1516 때 이제 맨유도 사실 조별리그 굉장히 못 치렀어요. 맞아요. 네. 이때 B조 3위 유로파리그로 떨어지게 되는데 바날 감독이 있을 때였고요. 볼프스부르크가 1위, 에인토번이 2위, 그리고 체스카 모스크바가 4위였습니다. 이때 맨유 팬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은 모스크바 원정, 러시아 원정은 빡센데 이 정도 조면은 무난하다, 편하다 이 얘기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국 보면 볼프스부르크에게는 1승 1패. 근데 에인토번에게 이기지 못했어요. 1무 1패. 그리고 난 다음에 체스카 모스크바에게 이제 1승 1무의 성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맨유는 이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중에 에인토번전에서의 그 루크쇼의 장기 부상도 좀 아주 안타까운 사고였었고 그런 불운한 요소도 있었지만 어쨌든 3위로 조별리그 토너먼트를 통과하지 못한 채 바날 감독의 마지막 시즌 챔피언스리그는 이렇게 끝마쳐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1호 16까지만 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좀 많아요. 맞아요. 1617부 프리미어리그 팀입니다. 맞습니다. 1617은 이제 토트넘이었는데 네. 토트넘도 이제 유로파리그로 떨어졌죠. 왜냐하면 1516 시즌에 토트넘이 되게 잘했었어요. 레스터하고 시즌 내내 선두 경쟁하고 했었으니까. 근데 리그 흐름 괜찮았어 진짜 이때. 네, 그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결국 고전을 못 못했고 근데 수빈이 형 말씀처럼 이때도 리그 행보는 꽤 괜찮았죠. 지금도 뭔가 토트넘의 2016-17 시즌 스쿼드를 보면 뭔가 빠르다, 역동적이다. 팀이 잘 만들어졌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포체티노도 궤도에 올랐던 시기니까. 이때 정말 재밌었고 지금은 다시 이제 아스날이 토트넘 윗순위가 됐습니다만은 1617 이즈음에 이제 토트넘이 아스날보다 이제 순위가 본격적으로 높아지기도 했었던 시즌이었기도 하고 그때 팀 사이클이 굴러갔던 시기가 이제 이때부터 정말 잘 맞았어요. 저 베르통 알데르베르트 진짜 너무 좋아했었고 이때 리그 2위를 하면서 아스날보다 비로소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당시 1위 모나코에게 2패를 당했고요. 자르딤의 모나코인데 이때 모나코에 대해서는 계속 줄기차게 얘기를 드리는 음바페, 르마, 베르나르도 실바, 파비뉴 뭐 이런 선수들이 같이 뛰었던 팀이라는 거. 맨디도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고 이때 이제 레버쿠젠에게도 1무 1패로 고전하고 모스크바에게는 2승을 거두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승점이 모자라서 유로파리그로 떨어지게 되는 3위로 떨어지게 되는 아쉬운 행보를 토트넘이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는 2020년대로 옵니다. 맨유 한 번 또 나와요. 맞아요. 2020-21은 이제 지지난 시즌인데 이때는 비교적 최근의 기억이죠. 이때 파리 생제르맹 라이프치 바샥쉐이르하고 한 조였어요. 바샥쉐이르가 이때 1승 1패고 라이프치 1승 1패, 파리 생제르맹 1승 1패 총 3승 3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재밌는 점이 이때 결국 이 팀이 승점에서 2위 라이프치히에게 모자라서 결국은 좀 탈락을 하게 됐고 사실 초반 3경기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치렀어요. 근데 바샥쉐이르전에서의 원정에서의 너무 충격적인 패배하며 라이프치 파리 생제르맹에게도 결국은 이기지 못하면서 이 팀이 3승 3패로 챔피언스리그 조별 3위로 떨어지게 되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죠. 이때가 그래도 맨유가 2위 차지한 시즌이거든요. 리그는 2위니까 나쁘지 않았던 순위였습니다만 챔피언스리그는 통과를 사실 16강 통과가 아니라 8강, 4강 이렇게는 좀 가주길 바랬었는데 조별리그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솔샤르에 대한 평가도 안 좋았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감독에 대한 평가를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챔피언스리그다. 이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요. 자, 이 똑같은 시즌에 인테르도 사고가 좀 나왔죠. 이 아예 탈락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메넨글라트바흐, 샤우타르와 같은 조였는데 레알에게 2패. 메넨글라트바흐에게 1승 1무, 샤우타르에게 2무, 박찬우 6분노. 찬우 형님이 이 시즌에 제일 많이 나왔었고 정말 많이 얼마 전에 저랑 이제 콘테 페리시치 할 때는 슬슬 이제 실실 웃으면서 방송하시더라고요. 내가 말하지 않았냐. 맞아요. 콘테 원래 그래요, 걔. 이 콘테가 이번 영상 2번째 출연입니다. 1314 유벤투스에 이어서 2021 인테르까지. 맞네. 결국 이제 탈락을 좀 면치 못했고요. 지난 시즌 이제 충격의 탈락을 경험한 팀은 밀란인데, 그렇죠. 근데 밀란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게 조 자체가 리버풀, 아틀레티코, 포르투, 밀란이라 죽음의 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잡을 만한 경기들도 있었는데 부상자가 너무 많았다는 거. 저는 그게 있어요. 제일 크다고 봐요. 영향을 좀 줬고 또 하나는 밀란도 이때가 챔피언스리그 되게 오랜만에 돌아온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오랜만에 챔피언스리그 돌아오는 팀들은 아까 리버풀도 그랬듯이 뭔가
이 어려움을 좀 겪는 부분이 있어요. 맨시티의 맞아. 경우도 이 초반에 고전했던 거는 결국 그때 오랜만에 챔피언스리그에 좀 뭔가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챔피언스리그가 다 적응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그때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아직 챔피언스리그 경험이 부족하다. 맞아, 지금은 맞아, 맞아, 맨시티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어. 그때 만치니 맨시티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고 로저스 리버풀도 그런 얘기도 맞아, 맞아, 있었고 맞아요. 예. 우리가 얘기했던 팀들 보면은 아 챔피언스리그 오랜만에 출전하고 그런 팀들은 좀 성적 못 냈어요. 조별리그 때.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밀란도 이때는 좀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리버풀에게 2패를 당하고 아틀레티코에게 1승 1패, 포르투에게 1무 1패인데 전체적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이때 보여줬던 인상은 좀 부족했어요. 하지만 스쿠데토를 들었기 때문에 리그에서 좋은 성적으로 피올리 감독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지금 네. 이번 시즌 밀란은 그래도 현재로서는 16강 진출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자력으로 가능한 상황이니까. 물론 아직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결국 지금까지의 팀들을 종합해 보면 감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챔피언스리그가 차지하는 비중은 꽤 크다. 그리고 오랜만에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거나 혹은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무대가 아직 팀적으로 확실히 익숙하지 않은 팀들, 그 팀들은 유독 고전을 하고 난다. 근데 이 두 가지 상황이 지금 알레그리, 유벤투스가 해당이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네. 알레그리 나름 그래도 우리가 명성 있는 감독으로 좀 많이 불렀었고, 그리고 저 아까 얘기했던 챔피언스리그에 오랜만에 돌아온 팀도 아닙니다. 유벤투스는 오히려 비기어에서 너무 준우승의 아픔을 많이 겪어서 이젠 제발 좀 트로피 좀 들어주세요 하는 팀인데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결국 결론은 뭐다? 알레그리 나가야 된다. 예. 그놈의 그 북두칠성 축구하는 패스맵은 이제 더 이상 그만 봐야죠. 강강수 원래 그만 돌고. 맞아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번 시즌 유벤투스는 너무 슬프게도 야속하게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탈락을 경험하게 되고요. 지금은 마카비 하이파하고의 경쟁 구도 때문에 유로파리그로 가게 될지 아예 탈락일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이 유벤투스가 그래도 6차전까지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